자, 2월 수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아마 길지 않게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황 좀 살펴보고, 자, 지수가 급락을 했다가 연속해서 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이 내일 다음 주 13일이 옵션 만기 첫 제출가 되는데 옵션 만기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외인들 좀 생각하고 있는 지수 위치 좀 확인해 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좀 로봇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 메커니즘 좀 분석을 합니다. 보고 이제 여러 개 있긴 한데 핵심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볼게요. 또 매매 포인트는 어느 위치가 좋았는지 혹은 아직 안 움직인 종목이면은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지 등등 살펴보면서 종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 좀 봅니다. 내일이 지수가 이러할 때는 미국 급락을 하거나 혹은 또 우리 시장이 덩달아서 같이 급락이나 급등 움직일 때는 외인들은 항상 옵션 게임에 비중을 두면서 지수 핸들링을 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강합니다. 자, 먼저 외인들 파생 수급을 좀 볼게요. 누적으로. 일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가 327, 332.4가 되네요. 스피 200이 332.4, 1.5 여기를 잡고 외인들은 푼 매도와 함께 외인들은 332.5 오늘이 332.47이니까 오를 기준으로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넣고 본다 그러면은 있고 콜도 매도하고 있고 그쵸. 양 매도 사이에 있습니다. 335, 337에는 콜 매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 저 위에를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문제인데 오늘 당일로는 저 일정 부분 단기간점에서는 상승 흐름 본다라고 하는데 외인들은 현재 이제 누적으로는 340이 고점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330 한 2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322 위로는 340 구간이죠. 자,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외인들은 과연 여기서 위로 올릴 수 있을까를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과연 위로 340까지 치고 올라갈지. 녹록치는 않은 모습입니다. 녹록치는 않습니다. 쉽게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은 아니에요. 자, 그래놓고 한번 차트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볼게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340 위로는 놓지 않다 그러면 전고점 자리가 되죠. 일주일 사이에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전고점, 급락 이전의 전고점,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렇죠?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2,550 정도가 기술적으로도 올라오면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현재 마이너스 0.5 정도가 되는데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우리 야선도 그냥 약보합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다음 주까지의 그림을 보면 기술적인 흐름과 외인들이 만들어 놓은 파생 수급 구조를 보면은 이 구간이다라는 거. 올라가야 2550이고. 이 구간 안에서 움직여질 가능성.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뭐 이렇게 올라오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 내려오는 볼린저 밴드 상단선. 수축이 되는 모습이죠. 이 안에서 움직여질 가능성을 봐야 될 거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방향을 잡겠죠.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자,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일주일을 놓고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생기거나 하면은 한번 뭐 눌려서 치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 일주일 사이에 치고 강하게 전고점을 넘어서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은 모습이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연기금이 작년 4, 4분기부터는 연기금 매수가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코스피. 그렇죠? 얘는 아래쪽 수급이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코스닥도 작년 12월부터 내내 매도 때리다가 12월부터 매수를 좀 하는 모습을 연기금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탄력이 좀 더 있다 보니까 반등할 때 전고점 자리까지 거의 올라왔어요. 기술적으로 이제 저항을 좀 받을 수 있을 텐데 과연 코스피는 파생 게임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다음 주까지 만들더라도 코스닥은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코스닥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기술적인 흐름상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코스닥은 주봉 20선에 다시금 안착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봉 20선 안착 이후에 흐름을 좀 더 탄력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 주까지는 위에 제한적인 상승 공간을 두고 약간의 박스권 흐름과 함께 이후의 변동성 상승 혹은 하락 흐름 상승으로 봐야 되겠지만 만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거나 연봉상 지수가 양봉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올해는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때처럼 또 이 정도로 강하게 만들지. 그 자리에 있죠. 그죠? 그 시점 똑같습니다. 시가가.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을 또 올려줄지 아니면 천천히 이렇게 분기봉에서 양봉을 만들어서 움직여 줄지. 1월달, 2월달 분위기가 작년하고는 조금씩 다른 느낌을 아마 좀 받으실 거예요. 작년에는 워낙 하방 압력이 크고 종목들이 계속 흘러내리고 일정 수준 올라가면 저항받고 밀리고 밀리는 분위기. 프로그램 걸어서 매도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흘러내리는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급 구조나 흐름 자체가 하방 압력이 상대적으로 컸는데 올해는 그로 인해 악성 매물들이 다 소진이 되고 나니 상대적으로 상승 여력이 반대급부적인 수급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느낌이 좀 다르다는 생각도 좀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해 시장을 일정 부분은 좀 견인을 해 가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시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종목으로 넘어가서 자, 오늘 좀 강했던 종목 먼저 좀 체크하면서 그리고 볼게요. 오늘 로봇주들 뭐 삼성에서의 로봇 투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대외적인 변수들은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관세 뭐 뉴스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예 통화 이전에 일단 서로 무언가 액션을 취해놓고 통화를 하면서 양보를 하면서 뭔가 협상을 하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어찌되었거나 어제 변동성도 미국의 관세 전쟁에 맞불르면서 중국이 대미 관세 15% 때렸다라는 얘기 나오니까 뭐 어제 장중에 올라가다 급락 밀리다가 다시 살짝 오르면서 마감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트럼프의 고집스러운 관세 전쟁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트럼프 임기 초부터 취임 초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분위기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또 피해갈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물론 이제 무풍지대인 업종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자체는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구조인 거죠. 자, 그러면서 시장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데 뭐 그중에서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은 섹터를 보면 뭐 전력주도 움직였던 전력주나 소선주도 오늘은 좀 밀리고 삼성발 로봇주들이 좀 강하게 많이 움직이고 그중에 뭐 레인보우 로봇도 신고가를 경신해서 가고 있고 딱 끝내줍니다. 근 2년 동안에 10배가가 넘게 나오고 있고 오늘 상한가가 내가 클로봇이 있고 프로그램 끝내줍니다. 막 삼성에서 150만 개 들어 키움에서도 엄청납니다. 수급으로는 외인들로 잡히는데 이것도 박스권 흐름이었죠. 요걸 기준으로 절묘하게 만들어 놓고 신기준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얘도 떴고 그 다음에 신저가에서 올라온 애들 이런 잡주스러운 애들도 좀 있고 잡주스러운 애들도 있고 뭐 로봇주로는 해성도 뭐 친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레인보우 아까 봤고 또 SP도 뭐 8%대 상승에 에브리봇도 뭐 12% 상승에 그다음에 허스타 제약바이오 대형주로는 뭐 3천당 제약도 기관애인들의 매수세로 갭으로 전고점까지 올라와 있어요. 3천당도 수급 메카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로봇주하고 일부 뭐 3천당도 좀 체크를 해봅니다. 워낙 아일리아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고 무거운 애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수급 바닥에서 1월 달에 2월 12월 달에 수급 저점 자리에서 올라와서 상한까지 찍고 계속 조금 올라오다가 오늘 갭을 많이 띄우면서 상단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3천당부 간략하게 수급 메카 분석을 보면은 이때 당시에 갭을 메우고 갭으로 여기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죠? 이거 갭을 메우고 올라온 거예요. 딱 2달 만에. 여기는 수급 저점까지 내려와서 2개월 만에 다시 수급 상단까지 10만 원에서
얼마까지? 20만 원까지 딱 2개월 만에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급 메카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절묘하게 매운 거죠. 대형주들도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로봇주를 중심으로 조금 해석을 해볼게요. 먼저 이 클로봇은 그리고 우리 매매하고 수익받던 종목도 일부 좀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클로봇은 뭐 신규주라 참 수급 메카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주들은. 자, 근데 뭐 이제 분봉으로 살짝 좀 체크를 하면서 보면은 일본과 크게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이제 박스권 흐름 보이다가 이제 오늘 돌파를 한 거죠.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봅니다. 거래방 터트리고. 자, 그리고 레인보우 신고하고 있는 애도 좀 볼게요. 레인보우 X. 이것도 수급 관점에서 수급 메카 측면에서 보면은 작년 9월 아니 23년도 9월부터 하반기부터 보면 거래가 제일 많이 터졌던 8월 9월이죠. 그 구간 여기잖아요. 상한가 방했다. 이거를 근 1년에 거쳐서 저점을 찍은 거죠. 절묘하게 여기까지 내려와서 12만 원 정도인데 거기서 다시 만들어서 고점까지 올라오고 그게 100%가 되는 건데 상단까지 올라오고 그거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또 수급 메카 측면에서 보면은 저점 1년에 거쳐서 저점 찍고 다중바닥 만들고 올라오는 흐름이다. 얘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7조 원 대형주이긴 하지만은 거의 점상으로 상단까지 올라와서 돌파를 시도하는 흐름. 종목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지만은 이슈가 있던 애들은 이렇게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강하게 치는 애들은 흔치 않고 시간을 두고 이제 올라오는 경향이 있죠. 자, 그리고 다음 강했던 게 해성. 얘는 뭐 신저가에서 오래되지 않은 종목인데 신저가에서 올라오는 과정이어서 시황에 따라서 언더슈팅 되는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좀 지저분하거나 아래에서 지금 올라온 언더슈팅 되고 나서 저점에서 올라오는 과정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에브리봇은 우리 방에서도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몇 번 매매했던 종목인데 이 녀석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 성장 이후에 지속적인 박스권 흐름을 보였던 가격 라인이 이 가격이죠. 여기서도 근 2년 동안 저점 잡고 작년 초에 신고가를 만들어 갔던 구간 그리고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은 가장 거래가 많이 터졌던 자리까지 내려와서 어디 요 자리에서 15,000원에서 얼마까지 45,000원, 57,000원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5만 원까지 놓고 보더라도 15,000원에서 5만 원까지 상승. 그리고 다시 그 저점 15,000원에서 살짝 올라오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 과연 에브리봇이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한 큐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시간을 좀 더 두고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서 흐름을 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잡주가 아닌 이상은. 자, 수급 메카 관점에서 보면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종목 몇 개 좀 더 볼게요. SBB를 좀 볼까요? SBB. SBB도 신저가 참 만들어서 저 밑에까지 놓고 있다가 올라가는 과정이고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이 앞에를 떠나서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좀 놓고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여기가 저점 구간이 되는 거고 예, 이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거고 단계별로 올라오는 흐름을 좀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SPG 과거에 좀 잘 SPG도 다시 수급 관점에서 원위치 되었던 거죠. 자, 야속한 것은 중소형주들이 야속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에요. 자, 만들어서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그 자리까지 시간을 두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온다라는 거. 근데 이 시점에서는 참 공략하기가 녹록치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더 밀릴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 여기서 보면. 시간이 지나면은 저점 잡고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지. 왜 수급 메카 분석을 통해서 자꾸 이 흐름을 우리가 익혀두자라고 하느냐,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위치, 이런 위치. 그러니까 어떠한 위치고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각인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각인을 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인지하고 진짜 강하게 각인을 시켜야 시황에 따라 밀려서 그 저점 자리에 오면은 아 저기가 바닥 자리일 수 있겠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럼 물려 있으면은 기다려 볼 수가 있는 거고 비중이 적으면 추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보고 있던 종목이면은 과감히 분할 매수를 감행해 볼 수 있는 거고. 자, 또 에브리봇도 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 몇 개를 좀 더 보겠습니다. 과거에 개별적으로 좀 강했던 종목이긴 합니다. 이렌시스 소형주인데 강했던 종목인데 수급 관점에서 좀 보면은 소형주들은 상대적인 변동성이 좀 커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이 있긴 합니다. 크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자, 얘도 거래를 수반했었던 자리와 저점 구간 보면은 일단 뭐 1차적으로 2,500이 있고 그다음에 4,000원 정도가 있는데 4,000원을 기준으로 거래가 많이 터졌죠. 레벨업 됐던 구간. 그래서 4,500부터 9,000 정도까지. 4,000원부터 9,000 정도까지 이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수반이 되었어요. 시세를 분출하고 났더니 시황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다시 저점 잡고 움직여지는 모습이죠. 1년 전을 더듬어 보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이렌시스. 다시 이때보다 적은 거래로 흐름을 좀 만들어서 움직여지는 과정이고. 자, 그리고 또
하이제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신규주인데 막 끝장나게 갑니다. 정지 종목이고 얘는 워낙 이제 좀 재료가 좋다 보니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건데 로봇 시장 개화를 앞두고 휴머노이드 로봇 심장이라고 불리는 액추에이터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을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신규주인데 불과 지금 한 6개월 되었는데도 신고가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워낙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 이것도 이제 수급 메카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해석을 보다가 어쨌거나 얘도 신규주라다 보니까 좀 놓친 종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놓고 신규주다 보니까 좀 짧으네. 저점 잡고 움직여져서 이 라인을 그런 관점에서 잡아놓고 보고 있던 종목이에요. 또 아래서는 상단까지 움직일 텐데 그 자리를 그죠? 여기가 상단이었잖아. 시가이요 양봉을 만들었던 거래를 수반했던 상단 자리라 올라오는데 여기를 갭으로 돌파해서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상단을 어떻게 넘어서는지가 관건인데 이 종목은 뭐로 넘어섰다? 갭으로 이 자리를 넘어서서 우리 정해온 종목 오늘 거 있잖아. 오늘 갭 떠가지고 얘는 상한가를 가고 오늘 우리 종목은 정해분도 오셨으면 우리 종목은 저런 패턴들 빈번히 나온다. 돌파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딱 얘를 저걸로 들 수가 있겠죠. 얘는 상한가 올렸지만 우리 종목은 물론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올려서 장 막판에 더 올려서 마감을 했죠. 상단을 거래가 터졌던 종가 상단을 갭으로 돌파해서 상한가 찍고 그 다음에 누른 상태에서 다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지를 보여주는 자리도 그 자리가 지지력을 만들어 놓는 자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도 흔히 나오는 패턴들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갭으로 돌파를 하고 눌러도 그 자리를 지지하면서 추가 상승을 한다라는 거. 오늘 우리 종목이 그랬어요. 내 위로 공간이 더 있어서 매물대가 적고 공간이 있어서 추가 상승을 노립니다. 홀딩합니다. 일부는 분할하더라도 수익권이니 했는데 이후에 살짝 눌렸다가 가든 아니면 뭐 이 상태에서 양봉으로 혹은 음봉, 단봉 하나 만들어주고 올라가든 가능성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종목. 얘도 이제 그런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패턴상 유사했다고 해서 이 종목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로봇 관련돼서는 SP 시스템이 있는데 얘도 참 힘겹게 만들어서 현대차하고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인데 과거에 참 잘 가지고 놀던 종목인데 작년 하반기에 그냥 완전히 무너져서 최근에 올라오고 있죠. 현대차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아, 또 뭐 단계별로 올라오는 과정이니까 자, 이것도 소형주들이 이러한 좀 단점들이 있습니다. 시황 때문에 무너지면은 심하게 무너졌다가 올라올 때는 올라오는데 저러한 좀 단점이 있습니다. 소형주들이 갖는 단점. 그런데 이렇게 무너졌다가 올라올 때는 그렇죠?
치고 올라옵니다. 자, 우리 종목 중에 하나는 몇 개 좀 우리 종목 복귀하면서 수익 본 거 복귀하면서 좀 마무리할게요. 자, 플레이드는 이게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지금 디지털 광고를 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디지털 광고. 디지털 짧은 광고를 이제 이것저것 선점을 하면서 상당히 괜찮아요. 괜찮아서. 근데 소형주인데 수 관점에서도 상당히 좀 움직일 때 좀 탄력적이고 괜찮았던 종목이고 어제 상한가 찍었다 윗꼬리 마감했는데 어제 수익 실현하고 분봉상 치고 올렸죠. 자, 살짝 여기서 매수해서 물려있던 종목이 하루 물려 있었는데 이건 뭐 좋으니까 시황 때문에 밀렸던 거니까 다음날 갭 떠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딱 어제 떠서 상한가 찍고 윗꼬리 만들었는데 이게 7,700이 매물이 좀 큰 자리였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다시금 매수해서 여기에서 아래로 매수해서 일부만 매수해서 오늘 아래로 한번 더 내려오면 추매해서 올라오려고 했더니 안 내려왔어. 그래서 일부 매수한 거로만 지금 수익권에 있는데 추가 상승을 좀 노리려고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 요것도 수급 메카 관점에서 보면은 저점 자리가 여기고 5,000원이 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의 변동성 좀 지저분하긴 해요. 올라오면은 프로그램 매도 때리고 소형주들의 단점이 거기 있어요. 조금만 올라오거나 수급이 강하게 들면서 치고 올리는 경우 아니면 조금만 올라오면 위에서 프로그램 매도 때려요. 어디에서? 신한에서. 이 새끼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 한 5%, 10% 올라오면 위에서 몇만 개씩 매도 때려대요. 프로그램으로 때려댑니다. 소형주가 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최근에도 그러합니다. 더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수급들이 있으면은 더 치고 올라오는데 잠은 프로그램 매도 나오는 그래서 이제 위에서 자꾸 윗꼬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프로그램 들어오다가 위에 올려치면 매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윗꼬리들이 만들어지는 게 그래서 만들어집니다. 아주 지랄 맞아요. 어떤 놈들인지. 자, 그렇게 수급 분석을 해보면 수급 관점에서 수급 논리로 보면은 올라오는 과정이고 한 번에 못 올라오더라도 단계별로 올라올 수 있겠죠. 저항 받았던 자리가 이제 여기니까 77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 다음은 이제 90까지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간차 두고 돌파하면 또 1만 원 넘어갈 수 있겠죠. 갈 수 있는 녀석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단계별로 생각하고 매매 포인트를 어디를 잡으면 좋을 것인가를 판단을 해보면 될 거예요. 올라오는 종목들은 그렇게 시뮬레이션 하고 매매 포인트를 잡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좀 접근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갭으로 뛰어서 올라갔던 종목은 레벨코퍼예요. 레벨코퍼레이션. 아, 이게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되게 단기로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종목이 보유하고 있어요. 일부 수익 챙겨놓고. 아, 수급 관점에서 상단은 여기였는데 거래가 제일 최고 거래입니다. 양봉으로. 종가가 여기에요. 거기를 갭으로 돌파를 한 거잖아. 이 정도 거래 가지고. 수급이 기관 수급이 상호펀드 수급이
은근히 좀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금투하고 프로그램하고 만들어서 올려요. 오늘 갭으로 그렇게 올렸어요. 아까 그 패턴하고 유사하죠. 그 자리를 갭으로 띄어서 양봉으로 올립니다. 돌파 패턴이 돌파 패턴. 그러면 이후의 흐름 단계별로 이제 저항자를 보고서 만들어 가겠죠. 이런 것도 어, 작년에 뭐 워낙 수급관점에서 작년 하반기에 저점 찍고 신규주라다 보니까 시간을 두고 봐야 돼요. 흐름 만들어 갈 듯 하더라도 신규들이 녹록치 않은 게 적어도 1년 이상 흐름을 좀 보면서 가야지 좀 더 보기가 수월합니다. 네, 이런 데서 보는 거는 참 녹록치가 않죠. 저점 잡고 삼중바닥 만들고 흐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테마로는 뭐 틱톡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틱톡과 관련된 뭐 연관되어 있는 수혜 플랫폼의 광고 이야기도 좀 있고 있습니다. 뭐 테마로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적 괜찮고 기관들 수급 최근에 사모펀드 쪽에서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실적 배우로 사모펀드 애들이 좀 수급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일정 부분 만들어 가려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추정도 좀 됩니다. 자, 이것도 우리 보유하고 수익권에서 있는 종목 중에 하나. 자, 그리고 오케이 이 정도로 좀 이 정도까지. 그 외에 아까 이야기했었던 거는 뭐 제약바이오이긴 한데 삼천당 제약도 좀 이러한 것들도 대형주지만 참고로 좀 의미를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 가치면에서 보면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다시 만들어 올라간다는 거. 2개월 동안 쉽지가 않은 포인트죠. 여기가 그렇죠. 재료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지. 느리게 움직이겠지 급등주는 아니니 막 그런 생각하면서 쉽지 않을 텐데 이런 형태로 2개월 동안 9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100%가 넘게. 대형주도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수급 메카 측면에서 종목들을 해석을 하자면은 기가 막히게 물론 100%는 없지만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을 정말 징하게 보여줍니다. 진하게 보여줘. 이거를 잘 이해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올해도 계속 섹터별로 종목별로 저녁 방송할 때 그다음에 장중 방송할 때도 일부 해서 수급 메카 분석 통해서 종목 포인트 잡는 요령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시면 같이 해 갑니다. 이런 애들은 물려도 이 이해만 잘하면은 충분히 기다려 볼 수 있고 매매 전략 가져갈 수 있어요. 축소 추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